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모닝 2022년 6월 30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했지만 온도차가 발생한다예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국제관계가 경제, 금융시장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중요하니 공식화된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더불어 큼직큼직하게만 알아보기보다는 나아가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앞으로의 분위기 파악에 중요함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국가랑 뭘 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하겠죠? 29일 어제 묵모닝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는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나토 앞으로의 10년 같은 전략 개념 문서에서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와 중국을 새롭게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뜯어놓고 보면 각기 다른 느낌이 조금 존재하게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과거 10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파트너로 볼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180도 뒤집힌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강압적인 영토 합병 추구 문제가 있고, 따라서 나토 회원국의 안보와 나토의 북대서양이 포함된 대서양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실제 벌어진 일로 당연하다면 당연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10년 만에 갱신된 전략 개념과는 별도로 공개한 나토 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여러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듯 모든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못 박아 말하고 죗값을 묻겠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영토 보전을 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직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죠. 뉘앙스를 보면 러시아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속한 회원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평가가 쉽게 이러한 경향이 되돌려지기는 힘들어지게 못 박혔죠.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좀 봐야 하는데요. 운을 떼는 것부터가 당연히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현재 보여준 모습과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서 러시아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세상만사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다 똑같은 건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쉽겠지만 특히 외교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돼선 안 되겠죠. 여기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나토는 중국에 대해서 야만과 강압적인 정책이 나토의 도전적이기는 하며 중국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전략과 의도, 군사비용 증강이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마무리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둘이 결국 국제 질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러시아와 일맥상통한 것 같지만 이렇게 둘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나열한다면 나토가 지적하는 문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보이시나요? 개인적인 쉬운 해석을 달아보자면 러시아에게는 이미 해서 잘못되어 버린 것, 중국에게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담겨있는 느낌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면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긴 할 텐데요. 사실 나토의 입장도 그렇게 무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말 맞다나 벌어지지는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군사적인 기구가 공개적으로 위협부터 하고 보는 형태가 되는 경우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토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토의 의향이라는 것도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뜯어놓고 보면 첫째로 중국과 다양한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적을 늘리기만 해서는 답이 보이지가 않고 러시아의 직접적이고 당면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대러시아의 시선이 맞춰져야 한다는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리적인 위치도 훨씬 가깝겠죠, 러시아랑. 둘째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 미리부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원격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보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러시아의 행보를 당연히 우려하고는 있지만 한 걸음 먼 김에 성장하는 중국까지 견제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근본 나토 회의에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 리즈 트러스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28일에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어서 영국의 입장을 좀 잘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래도 위협을 가해서 벌어지지 않은 위협을 제거하려다 자신들이 가한 위협이 더 큰 위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하게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러시아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충분히 해결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중력이 분산된다며 비판하는 입장도 나토 내부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토도 알고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놓고 모두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포인트이기도 했는데요. 지리적 위치도 산업 관계도 그리고 문제가 당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나토가 10년 만에 전략 개념, 전략 컨셉을 수정했고 거기에는 러시아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명시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파트너가 되는 모습도 있고 성장세와 더불어 불투명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 불편하다는 정도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자면 중국을 두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나토조차도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